네, 안녕하십니까. 믿음반 멘토를 맡고 있는 백기영 기술사입니다. 네. 제가 5번째 심화반을 설명을 하죠. 아마 합숙 2일차 하신 분 계시면 아마 저를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반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우리 반은 어떻게 이제 심화반이 진행이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심화반이 이제 믿음반 심화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사실은 모든 심화반은 진행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콘텐츠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심화반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조금 심화반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초급반, 그러니까 기본반, 이제 중급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주어진 반에 그냥 가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심화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대학교 수강하는 것처럼. 그래서 멘토님의 어떤 반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멘토님 스타일이나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반이 좀 추구하는 학습 방향이 어떤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슷한 컨텐츠는 거의 다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 중에서도 그 기술사님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그 토픽을 선정하고 그 토픽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대동소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모 통신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본업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CITS, 혹시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교통 분야에서 CITS, ITS 이쪽을 좀 하고 있고요. UAM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UTK라고 코리아 팀 코리아라는 국책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또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은 자율주행 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거의 엑스퍼트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IT 경력이 총 24년이 되고 있고요. 24년 하면서 안 해본 거 거의 없겠죠. 개발부터 차곡차곡, 그러니까 전공도 컴퓨터 공학이고 개발, 운영, PM,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PM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는 거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니고 억 단위, 100억 단위, 200억 단위의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안양시의 자율주행 사업을 제가 총괄 PM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곧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2B, B2C, B2G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했고, 이제 R&D 사업도 하고 과기부나 국채부, 국토부 이런 관련돼서 이제 실제 R&D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위원회에서 이제 표준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기술사 시험 출제 채점위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학원에 강사를 하고 있으면 하시는 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냥 풀에 등재되어 있고, 제가 이제 강사가 끝나면 제가 만약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기술사 시험도 출제하고 채점도 아마 그런 풀에 있기 때문에 할 거고요. 조금 특이한 이력을 제가 넣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철인 3종을 했었고요.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라톤으로 치면 풀코스 같은 철인도 그런 풀코스가 있거든요. 킹코스라고 있는데 총 한 2번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율주행 이쪽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IT 부분에 있다 보니까 데브옵스, CI/CD, 에자일, 클라우드, 저희 자회사에 클라우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뭔가 개발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지만 설계하는 영역에서는 깊이 관여해가지고 아키텍처링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저는 6개월 시험 기간을 운이 좋게 한 6개월 딱 하고 1차를 끝냈고요. 64점, 그러니까 나쁘지 않는 점수로, 별로 가성비는 좋은 건 아닙니다. 합격할 때 60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험을 딱 2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반 한 8주 끝나고 첫 시험 딱 치고 54점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시험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한 5개월 딱 해서 이제 두 번에 해서 6개월에 끝났고 2차도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딴 역순으로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요. 정보 처리 기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면 이제 개발 냄새가 풍기는 자격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안, 그 다음에 펑션 포인트,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더 따고 싶지 않다. 이제 한 번에 뭔가 좀 종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사로 이제 한번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로 제가 126회를 땄고요. 저희 반은 메인 멘토가 제가 있고 저희 같이 하는 또 멘토 기술사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박지영 기술사님인데 가장 최근 132회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이세요. 되게 그러니까 친구의 조합이 잘 되어 있다. 저희 반은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경력의 노하우와 최근에 합격하셨고 또 연령대가 젊으셔가지고 어떤 도움이나 도식에 있어서 좀 탁월한 또 장점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멘토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은 실제 물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지금 IT 인프라 관련돼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 석사도 하셨고 AWS, 그다음 MS Azure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다루시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부분의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좀 저는 거시적인 기술 비율을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약간 도움 위주의 어떤 그런 공부보다 사실은 물론 도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근데 숲을 보고 있어야지만 그 도움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도움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되게 모래성처럼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저희 박지영 기술사님은 약간 그런 도움의 어떤 도움 따는 노하우나 도식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고 잘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드릴 수 있는 기술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더블 멘토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기본반, 중급반 하셨지만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시험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화반 이제 첫 시험 다 쳤죠. 우리 133회 다 치셨죠. 그래서 첫 시험 딱 치니까 어떤 느낌인지를 되게 적절한 타임에 133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끝나고 중급 어느 정도 하면서 본 시험을 한번 쳤다는 건 되게 의미 있고요. 아마 6월 19일 날 시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점수가 사실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의 의미를 보고 이 시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의 본인의 방법론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험은 자기만의 메솔로지를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맞으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지고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 왜 힘들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학습량이 많아서 힘들까요? 내 지식이 부족해서 힘들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당장 내가 답을 다 못 작성해서 힘들까요? 아니면 일도 바쁘고 가정이 있으면 또 가정이 있고 또 챙겨야 될 주변 환경이 복잡해서 힘들까요? 사실은 이거 다 네 가지 요소도 이 시험을 힘들게 하는 거지만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학습 기간 동안 되게 고립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면 같은 목적으로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그래도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주중에 회사에 출근되면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되게 철저하게 약간 고립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공부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주중에 막 공부하다 보면 서글퍼요. 막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막 회의실 가서 이렇게 숨어서 공부하고 막 어쩌면 차에서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저도 다 해봤죠. 되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이게 정말 60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엄습해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짚어줄 수 있는 어떤 심화반, 멘토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조금 어떤 관점에서 심화반을 선택해서 내가 정말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전에 현실과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약간 현실을 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최근 수험자 평균이 시험 치시는 분이 정보관리 검시형 합쳐서 한 350명에서 400명입니다. 최근에 한 400명 본 것 같고요. 최근 합격률은 3.5%입니다. 그럼 400명 중에 3.5%는 14명에서 18명 합격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131의 합격률도 그렇고 132의 합격률도 3.5%였고요. 많이 나올 때가 7%, 8%대입니다. 그리고 2차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차 합격률이 지금 한 50%,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1차도 당장 급하긴 하지만 2차의 합격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런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133회 여러분들은 조금 모르겠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약간 시험 문제보다 한 뎁스가 더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ITSM이라는 건 누구나 다 다루는 심화반의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ISO 2만을 중심으로 써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사실은 이거를 정말 알고 쓰면은 되게 어려운 토픽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ITSM을 줄줄이 쓰는 거와 분명히 앞에 프롤로그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하게 ISO 2만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ISO 2만을 가지고 ITSM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패스트, 3C, 5포스 이런 것들도 다 심화반에 다루는 토픽인데 얘는 왜 어려웠냐? 얘를 쓰는 조건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음만 외워가지고 뭐 패스트나 뭐 3C나 이런 거를 쓸 수는 있죠. 구성 요소는. 그렇지만 내가 컨설팅이고 경영 전략 업무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언제 SWOT을 쓰고 언제 패스트를 쓰는지를 모르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심화반들 월모 보는데 한 50명 보십니다. 그러면 진짜 합격률로 따지면 3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월모에 나오면. 합격하려면, 그죠? 합격률로 따지면은. 그리고 저 옆 동네 ITP 이쪽에 수강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 250명, 이쪽에서 거기는 한 월모를 한 100명, 150명 보거든요. 거기서도 합격하려면 결국에는 2%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선택을 하셨고 합격을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선명합니다. 해야 될 게 선명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그러면 좋은 심화반을 선택을 하고, 사실은 좋은 심화반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약간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를 멘토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되게 단순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단순함을 찾아내고 그 방법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학습 방법론을 찾으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템플릿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토픽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이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찾으세요. 찾고 본인만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합격 수기 하시는 분들 오시잖아요. 합격하신 분들 서브노트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했어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패착이 있어요. 그분들 걸 흉내를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노하우가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 서브노트가 멋져 보이잖아요. 이면에는 만약에 장수생 2년 3년 공부하신 분들에 대한 서브노트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배경 지식이 모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서브노트 멋진데 나 이거 갖다 쓸 거야. 갖다 썼더니 내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는 다 여러분의 언어로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멘토를 신뢰하고 사실은 성실히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멘토가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10가지를 이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10가지 다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하고 오셔야지만 2번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2번을 하고 오셔야지만 3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하고 오지 않았는데 2번, 3번, 4번을 드린다고 그분이 더 나아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를 상의를 해가지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름길이 없어요.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이 시험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내가 정한 방향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우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찝은 타켓의 일정대로 절대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약간 비껴가고 가지만 어느 정도 맞으면 못 바꿉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화반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멘토와 멘티의 관계성 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 되고, 이분한테 좀 배울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합격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멘토의 지식 전문성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토픽에 대한 전체 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멘토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기본반으로 해서 친분이 좀 있으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회사의 동료분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35 이렇게 가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반이 좋은 것 같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 이 반이 괜찮을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리고 이거 본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험을 따려고 시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본인의 의지로 내가 이 반을 선택해야지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의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심화반에 갔는데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반을 옮기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으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의 학습 분위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물론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저는 이제 같이 시험 돕고,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분야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쉐어하는 이런 경쟁자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서 이렇게 멘탈이 나갔을 때 조금 서로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저는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습 분위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 이상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같이 이제 믿음받는 이런 분위기입니다라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를 나누지 않고 통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가볍게 저희 200분 보고 청계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킨 먹고 사람들 이제 본 시험 끝나고 바로 왔는데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힘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분위기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요. 멘탈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좀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멘토와 동료, 멘티의 어떤 구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올라가시더라도 결국엔 그분들이 위에 있던 심화반 분들이랑 친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또 좋으니까. 저희 반 분들도 사람분 좋거든요. 친해지시고 또 서로 위안이 되고, 그래서 멘탈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저희 반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블 멘토링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멘토링을 잘 하셔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뷰가 제가 바라보는 뷰와 다른 기숙사님이 바라보는 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더블 멘토링이 가장 좋고요. 3명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셋 이상 멘토가 뭔가 가이드하면 오히려 혼선이 더 커지고요. 한 분은 나중에 편향이 바이어스가 발생해요.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분 멘토한테 한 1년을 받으면 그분의 시각으로 약간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런 기숙사님도 그 반 분들한테 다른 학원에 가서 시험 한번 보세요, 이런 말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블 멘토링 체계로 되어 있는 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틀을 갖춰가는데 좋다 해서 이런 기준으로 좀 고민을 하면 좋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 요소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다양한 툴을 제공한다. 합격자 인원을 많이 배출했다. 문제 적중률이 좋다. 그 다음에 심화반끼리 연합을 한다. 그 다음에 타 학원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 합격률은 ITP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ITP는 당연히 모수가 여기 수강생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수 대비 합격률을 따지면 KPC가 사실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 노션, 위키 이런 거 좋아 보이잖아요. 저희 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종이입니다. 여러분 페이퍼로 쓰고 내가 그걸 출력해 가지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가장 합격하시는 분들의 대사도 쓰고, 약간 특이하게 이제 PDF나 위키 노션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종이를 추천드리고, 사실은 종이가 가장 좋은 학습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인원에 대한 정보는 이제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분들은 어디 가도 잘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자칫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 반은 많이 합격했어요. 하지만 이면에 들여다보면 막 2년, 3년씩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합격 수기에 보면 유연춘님이라고 8년 공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합격 수기에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엄청난 슬픔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 반반의 차별점, 장점은 뭐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IT에 24년 차에 막 예전에 코볼, 포트란 이런 거 막 코딩할 때부터 해서 저는 주력이 C++ 이런 언어를 다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100억 이상의 프로젝트에 PM을 여러 번 하고 있고, 현재도 4차 산업에 있는 핵심이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뭐죠?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는 학사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공부를 따지면은 굉장히 인공지능 쪽도 자율주행을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봇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 자체를 제가 만드는 역할은 아니지만 로봇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도 실제 그런 노하우를 가고 있고, 그러니까 24년이라는 게 짬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체 기술의 뷰가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화반을 운영하는 철학, 그 다음에 차별화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간 모의고사 보고 셀때 보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하는 반은 이제 목차 연습하고 키보드 연습하고 이런 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모든 반이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는 분위기 측면에서의 믿음 반 분들은 조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독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믿음 반반의 차별화된 수업이 뭐냐, 여러 가지 특강도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좀 다른 반보다 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마인드맵 강의. 저는 제가 합격하고 난 뒤에 제 모든 토픽을 마인드맵으로 그렸습니다. 제 관점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계실 거예요. 기본반부터 지금까지 학습하다 보면 막 토픽이 이렇게 파셜하게 다 프레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단편화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픽 공부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연결이 되고 언제 쓰지? 이런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인드맵으로 쭉 펼쳐주고 연결이 되는 관점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주차의 토픽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듭니다. 제가 리ኳ이어먼트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믿음 반 2기 할 때 했던 명세서인데, 여기 보면 대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이 요구사항에다가 그 주에 보는 토픽들을 리ኳ이어먼트를 쭉 제가 만들어서 이걸 상세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술이 연결되는지, 하드웨어, 그러니까 분석 때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 검증, 보안 때는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거를 제가 요구사항 기반으로 이렇게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강의할 때 되게 약간 좋아라 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ISO 26262, 데브세곱스. 제가 이런 거를 토픽에 실제 냈겠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서비스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지속을 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냅둬도 잘하세요. 근데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푸시가 필요하신 부분이나 약간 이렇게 동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멘토가 좀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이제 저희 반의 또 특징인데, 약간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측면에서 약간 마이크로 멘토링 형태로 디테일하게 굉장히 봐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끌어내 드리긴 하지만 세세하게 또 많이 봐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아마 이 KPC에서 처음으로 제가 했을 거고 다른 반도 아마 하실 수도 있는데, 프리멘토링은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심화로 바로 이제 만약에 공부를 계속 한 다음에 심화반을 가실 거고, 저는 이제 심화반에 가기 전에 이제 저한테 먼저 이제 심화반에 믿음반에 대해서 의사를 주시면 저는 이과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을 거고 여러분들의 스왓을 사전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카페, KPC 카페 가서 여러분 셀태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누군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성함과 그 셀태의 내용을 제가 이미 봤습니다. 보고 느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멘토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올 때 그 좀 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들어오실 수 있게끔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모든 심화가 똑같습니다. 모든 심화가 1스프린트가 끝났습니다. 이 과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134, 오늘이 요때죠. 지금 월간 모의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6월 8일부터 이제 들어오면 이 스프린트의 막 시작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스프린트의 의미가 뭐냐면 도메인을 한 바퀴 도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위는 끝났고 두 번째 단위에 여기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전에 한 주간에 이제 그 프리멘토링을 아마 의사를 주신 분들 한해서 프리멘토링을 지내서 이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때 들어오면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당황하실 거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이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이 사실은 이때부터 하시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반의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거의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타임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느 심화반을 선택하시더라도 같은 현상이고 단 믿음반에 오신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 프리멘토링을 진행을 해가지고 13주차의 진행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믿음반 너희들 얼마나 잘해? 라고 봤을 때 제가 숫자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16분 중에 지금 131의 시험 점수하고 132의 시험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실제 점수고요.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점수입니다. 저희 반 이번에 한 3명 합격 예상을 하는데 낙관적으로 되게 비관적으로 해도 저는 한두 명 합격을 예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50점대 이상입니다. 제가 55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첫 해 시험에 보신 분들 보면 57점 받으신 분도 있고 40점도 있지만 대부분 50점 이상이죠. 그래서 이 점수를 여러분 아마 6월 19일 날 어떤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파악을 하시겠지만 아마 131에는 이분들이 저의 멘토링을 다 받고 보신 분이고 이분들은 시험을 그러니까 첫 시험이 요때예요. 그래서 이분은 첫 시험을 53점을 받았죠.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42점 받았는데 59.6을 받았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거죠.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거의 합격할 뻔해, 자기도 놀래가지고 저한테 합격할 뻔했죠. 그래서 지금 58점대에 머무르시는 반도 57점 보면 132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 2점수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심화반의 멘토, 그러니까 저는 55점까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방법론적인 것들을 세팅, 그 다음에 템플릿을 빨리 내재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토픽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2점수대에 올라오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2점수 57점부터 60점 이 사이는 우리가 보통 3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3점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40점대에 있는 3점과는 의미가 다른 3점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치열한,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3점은 사실은 끝장을 볼 요량으로 좀 덤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려드린다는 거고 실제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점수를 우리 반 분들한테 다 성취하게끔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오면 좋으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지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경력도 있고 좀 IT도 많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 이러면 빠르게 토픽을 연계하고 잡을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반은 좋은 효과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별로 학습, 내가 어떻게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지를 좀 잘 못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제가 그 드라이빙을 걸어드리니까 물론 막 괴롭히고 이러진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라고 하지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식하고 필체가 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저희 반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제가 개선을 시켜드릴 거고 실제 개선된 케이스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되게 믿음 반에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프리멘토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뒤에 내용이 더 있긴 한데 여러분들 직무나 내가 약한 도메인, 강한 도메인, 내가 현재 만약에 100분을 본다 하면 1교시를 몇 장을 쓰고 뭐 내가 어느 정도를 완성도 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설문을 받을 거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전에 제가 다 지금 계신 분들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측면을 나눕니다. 필체나 가독성, 답안 템플릿 분량, 도식, 그 다음에 키워드 정확성, 목차 논리, 서브노트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 에지이즈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먼저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주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스테이터스는 여러분들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완점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조금 알고 심화반에 합류하셔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걸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1주차 때부터 혼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믿음 반에 좀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좀 마이크로 멘토링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될 것 같아요. 가독성이 부족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답안지가 미완성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논리가 부족한 부분, 템플릿이 내재화가 덜 된 부분, 그 다음에 답안 분량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접근 반복론에 대해 가지고 요거 이면에도 더 디테일이 있지만 우선은 큰 틀에서 가독성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하죠. 이거는 써야죠. 내가 가독성 부족하면은 내 가독성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써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백강고시체를 연습을 해서 제가 매일 카페에다가 올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시는 분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드라마틱하게 글씨체가 개선이 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고 그걸 앞서서 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믿고 더더욱이나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가 미완성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 최소 12페이지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쓰십시오라고를 할 때 무조건 완성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일단은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필체가 느린 건지 아니면 필속이 느린 건지를 파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당 한 장이 몇 줄이죠? 22줄이죠. 그 다음에 한 줄에 여러분 몇 글자 들어가는지 본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시험 볼 때 한 줄에 내가 몇 글자 써야 될까지 기준을 잡았거든요. 저는 한 줄에 18글자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22줄에 18글자로 딱 정해가지고 한 장을 내가 끊을 때 8분에서 8분 30초에 끊어요. 그럼 저는 14페이지를 썼거든요. 저는 합격할 때 저는 그 기본반부터 다 14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2줄 18자를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8분을 끊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덜 쓰시는 분은 그 페이지당 내가 몇 분을 쓰는지를 시간을 마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속이 느린 건지 아니면 키워드를 꺼내는 게 느리는 건지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가 부족한 부분들도 계세요. 답안을 보면 잘 읽혀지는 답안이 있고 잘 안 읽혀지는 답안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져요. 채점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채점자 기준 바이어스가 들어가겠죠.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키워드는 있는데 도대체 논리적으로 뭘 썼는지 모르겠네 하면 점수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템플릿 중요하죠. 여러분 절대 10문제, 4문제를 알고 100% 알고 쓸 수 절대 없습니다. 실전에 가도 최소 한두 문제, 한 문제 방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내 템플릿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 집이 튼튼하고 내 집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소설을 쓰더라도 되게 거짓말스럽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스킬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합격을 할 때 이런 성장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4단계로 구성을 했고, 한 3.5단계부터 4단계가 합격권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체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냉정하게. 그리고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뷰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답안 완성이 성장 4단계로 가려면 결국엔 12페이지 이상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답안 품질은 최상으로 나와야 되고 논리 흐름도 상, 그 다음에 키워드도 상이 사실은 합격권에 들어가는 최종의 조건이고, 점수의 기준 놓고 봤을 때 답안 완성이란 키워드는 정량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점하시는 분에 대한 가이드, 해설지 기준으로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안 품질과 논리 흐름은 정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이 사람의 필체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채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기승전결을 썼지? 납득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게 채점자 주관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그냥 압도하십시오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실력으로 채점자를 압도해 버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성적인 거는 압도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모를 볼 때 이런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다라고 먼저 가이드를 드려요. 그래서 6점과 6.2점, 그 다음에 뭐 5.5점, 2교시형은 이런 점수를 드립니다라고 기준을 드리고, 합격의 시그널은 언제 나오느냐? 아까 전에 성장의 단계에 3.5단계, 그 다음에 4단계를 한 스프린트, 최소 한 스프린트 8주 정도는 3.5에서 4단계를 머물면서 얘가 한 점수대가 70%, 얘가 한 30% 점수대를 주모를 끊어내야지만 사실은 그분의 합격의 시그널이 나와요. 오늘 월모 보지만 월모 한 번 잘 본다고 주모 한 번 잘 본다고 합격할 것 같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연속성 있게 꾸준함에 그 증거를 내놔야지만 사실은 멘토가 마지막에 그 적어드릴 때 이번에는 이번 회차는 끝날 것 같네요라고 시그널을 드립니다. 진짜로. 그분은 거의 합격해요. 거의.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될 것 같네요라고 시그널을 드리는 게 저는 기준이 그래요. 이렇게 한 스프린트를 그거를 내면 이분은 합격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희 반은 한 3분 정도 합격할 것 같다라고 이 3분은 한 스프린트에 아까 3.5단계에서 4단계의 성숙도와 그 70%와 30%를 매 주차 점수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합격하실 거겠구나.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대부분 그렇게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일정이고 일정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과를 진행을 하느냐? 저한테 이제 의사를 as soon as ASAP으로 빨리 주시면 저는 이제 프리 멘토링으로 해서 1차 분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오시면 일단은 셀테 말고 최근 주모 2주차 거를 좀 주십시오 할 겁니다. 셀테와 주모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모를 주시면 주모 기준으로 또 제가 볼 겁니다. 주모는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카페하고 웹하드에서 모든 권한을 드릴 거고요. 이제 들어오시면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스왓을 분석을 할 거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이게 들어오기 전에 아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 반반에 물론 다른 반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게 1차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을 조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가 좀 그래도 저도 면접관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평가위원도 하고 있고 채점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력 카드, 그러니까 2차 할 때 이력 카드라는 걸 씁니다. 커리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력 카드는 어떻게 쓰십시오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데 제 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 카드를 조정할 때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당연히 이제 뒷부분은 아마 이제 다른 분 반도 비슷하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합격하려면 가독성, 키워드,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믿음반 1기 하자마자 제가 단기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땡나 기수사님이라고, 이분은 심화반 한 기수하고 바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답안을 잘 쓰셔가지고, 이분도 2차도 제가 그 멘토링을 여기서 2차 멘토링을 해가지고 당연히 2차까지 해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나 기수사님이 저희 반이고,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면 잘 안 드러나는데, 요 신땡 멘티님 있잖아요. 이분이 아까 전에 42점 받고 59.7 받은 분이에요. 한 기수 만에. 처음에 글씨체가 이랬거든요. 지금은 더 이렇게 쓰고 계세요. 이렇게 좀 차이가 그러니까 실제 답안을 보면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떤 방식으로는 건 이제 저와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는 게 묻어 나오는 거고, 이분은 요번에 제가 1순위로 합격하실 분이라고 조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요. 배땡 이분도 보면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종이로 보면 사실은 더 느껴지는데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명필을 쓰는 게 아니고 가독성 있게 보는 거거든요. 가독성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앞뒤로 글자를 막았을 때 이 글자 한 글자가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의 기준은 한 글자 단위로 읽혀지느냐가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악필이라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안 읽혀지는 글자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막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거의 지각이 없으시죠. 일찍 오시는 분, 6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시면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네. 원래 1등으로 오신 분이 6시에 오시는데 저주는 좀 늦게 오셔가지고. 근데 이 두 분은 그래도 지각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네. 그리고 셀테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셀테인데 2주차 걸 제가 가져왔는데 셀테도 다 올리고, 지금 중국반 부신도 제가 보니까 셀테를 거의 안 빠지시고 다 올리시더라고요. 셀테 다 올리시고요. 자, 마인드맵. 그 다음에 저희 반은 오키도키라고 오픈 키워드, 도전 키워드라고 좀 인스터스하게, 그러니까 뭔가 또 카페에 들어가서 PC가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그 토픽 5개 내면 그 토픽에 대한 키워드를 그냥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뭘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렇게 다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제가 풀리 가지고 있는 풀 버전도 있지만 매주 트리를 만들어 갑니다. 1주차 때 요만큼 만들어지고 그거를 누적해가지고 한 스프린트가 끝날 때 이 마인드 한 셋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퀵하게 이번 스프린트에 만들어진 거를 빨리 회독할 때 얘를 보면 금방 리마인드가 되겠죠.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도 좀 특색이 있는 저희 반의 특징이고요. 네. 나머지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전체 토픽 리스트, 제가 모든 심화반은 거의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600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 조금 다른 반보다 조금 스펙트럼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사이고 합격을 했을 때, 물론 합격을 목표로 하지만 기술사의 아우라를 좀 풍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미팅하고 뭐 좀 내가 PM이고 이러면 저 명함의 기술사, 감리사 이래 들으면 사람들이 오 이러는데 실제 막 회의할 때 어리버리하게 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라를 풍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기술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토픽을 600제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굳이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제가 기준으로 하고 주모, 월모를 본 기준으로 봤을 때 매 회차 거의 그 적중률이 한 70%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고 주모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토픽은 거의 다 다룹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멘토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는 당연히 마이박스에 뭐 마인드맵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자료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선별적으로 어떻게 제시하느냐이고, 그 다음에 특강도 CAOS 네트워크 자체 특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한 특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차 연습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하고, 그 다음 자료도 제가 아까 전에 권한을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 접근 권한, 그 다음에 웹하드에 접근 권한 드려서 정보를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인드맵을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지 맛배기만 조금 한 5분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오버뷰, 모든 도메인을 들어가기 전에 오버뷰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개 도메인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정보관리기술사에서는 기업경영, 국가경영으로 나뉩니다. 그럼 기업경영의 목적은 뭐냐? 이윤추구죠. 목적은 당연히 이윤추구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건 ESG, RE100, 그 다음에 CSR 이런 부분이 나오고, ESG는 KESG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가이드가 나올 거고 가이드의 내용들이 나올 거죠. 리프 노드가 결국에는 뭐다?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IT 경영, 여러분 도메인 8개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쪼개놨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정보관리 하나예요.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보안, 디지털 서비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얘도 하이라키가 있겠죠. 그럼 가장 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IT 경영이겠죠. IT 경영의 밑에 뭐가 들어가죠? 디지털 서비스가 있죠.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죠? 자율주행차, 로봇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범주가 더 커요. 얘를 구현해내는 게 뭐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이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COS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유선 무선으로 갈리고 보안 쪽은 해킹 기술, 방어 기술, 암호 기법, 정보화 보호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제가 도메인 간의 연계들을 쭉 나열해드리고 자료를 잡아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빅데이터, AI 만드는데 사실은 이런 뷰를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결국엔 데이터베이스 통계 확률 빅데이터가 쭉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엔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 간의 인사이트를 있게 조금 강의를 해드리고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 굉장히 사실은 두음으로 달달달 이 끝에 있는 리프 노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틀을 잡고 있으면 외워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본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한 2주간, 한 달간 빡시게 두음 외우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숲을 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맛배기로 소프트웨어 공학 제가 풀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풀 버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위기, 절차, 품질, 소유, 공공사업 표준으로 나누는데 이걸 다 펼쳐볼게요. 자, 이게 모든 중요한 토픽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건데 결국엔 여기에 있는 게 뭐다? 두음이겠죠. 이게 두 개의 리프 노드가 키워드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고 위기를 타피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설계 원리가 있고 추상화에는 기능 자료 제어 추상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이 잡히겠죠. 네. 다 설명을 얼추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주중에 그 셀트는 아이콘 있나요? 네, 셀트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셀트는요. 셀테는 저는 셀테를 수요일까지 제출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의 10개, 1교시 2개, 2교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네. 몇 시간 정도 학습을 해야 따라가세요? 이건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영역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부하는 걸 결론적으로 한 토픽을 공부하는 시간은 25분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몇 개 하죠? 4개 하죠. 사실 한 토픽을 한 시간에 25분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 서브노트가 빨리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서브노트 완성을 빨리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600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600개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량적인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합격을 하려고 하는 목표할 때 공부하는 시간은 주중, 저는 권장드리는 게 이 시간을 순수하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순수하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하고 나야 되고 일요일은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돼요. 10시간. 제가 합격할 때 했던 시간이고 제가 그 앱에다가 딱 세 가지만 로깅했습니다. 학원 나오는 시간, 제가 엉덩이 붙여서 공부하는 시간, 제가 운동하는 시간.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운동을 격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웨이트 정도만 했는데 제가 딱 합격할 때 총 시간을 따졌더니 거의 1000시간이 나왔어요. 이거는 신기했던 게 저하고 같이 6개월 합격하셨던 분이 3분이 계시는데 거의 똑같이 1000시간을 공부했습니다. 6개월 끊을 때. 그러려면 이런 거죠. 넓게
길게 늘어뜨리면 그 효과가 반감돼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할 때는 월화수목금을 여러분 출근해가 퇴근할 때 이 시간 공부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절대 만만치 않아요.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4시간 하면 진짜 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10시간 공부를 해야지만 사실은 조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본 시험 한 주 전에는 풀리 저는 휴가를 쓰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풀리 휴가를 쓰셔가지고 그 한 주는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회독을 돌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들이붓는 거죠, 사실은. 어떤 양은요, 들이붓고 빠지고를 하고 내가 본 시험장에 갔을 때는 가장 많은 지식을 채워간 상태로 가서 본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빠지는 것보다 부어 넣는 타임을 그 한 주에 다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본인만의 서브노트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브노트가 얼마만큼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브노트를 빨리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OT 때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134회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뭘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멘토링을 해드린다는 게 제가 사실은 답안을 봤는데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 잘 쓰세요. 다 잘 쓰시는데 편차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셀테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2주 주모를 신뢰를 할 거고 본 시험 복기가 있다 그러면 그 복기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남은 2달을 어떻게 소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는 조금 그 방향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2주 주무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서브노트의 정리 상태, 그 다음에 실전 점수의 본인의 어떤 복귀 상태를 총체적으로 보고 이 2달을 어떻게 가져갑시고 사실은 다 합격합시다. 이런 거짓말은 못 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의 도달합니다. 한 55점대 가능할 것 같네요. 저랑 약속합시다. 55점 받읍시다. 그렇게 가거든요. 내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심화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또 내년을 향해서 좀 공부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조금 공부를 그냥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정말 잘하시는 분은 어디 가도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분의 컨디션과 조건을 조금 저랑 계속 티켓타카 하면서 조율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사실 월모 오늘 봐야 되는데 한 분이 오늘 상하이 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됩니다. 월모 보여야 됩니다. 엄청 했는데, 멘토님 상하이 가야 돼요.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시고 난 뒤에는 이걸 보완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갔어요. 어제 제가 톡 보냈더니 상하이 사진 2장을 쫙 보내주고 리프레시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리프레시하고 아주 그냥 네. 충분히 리프레시하고 오십시오. 제가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뭐 되게 불가능한 시험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몰아쳐서 해야 될 타이밍이 있거든요. 어떤 걸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게 돼야지만 사실은 합격을 허락하는 거고, 제가 사실은 저희 반 지난주에 저희가 온라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로.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외로우신 분들은 온라인 켜놓고 공부하거든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반에 아까 전에 상하이 가신 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한 6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 좀 외로우셔가지고.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주중 공부 시간, 주간 공부 시간이 나와요. 근데 주중 공부 시간을 봤더니 일요일인데 뭐 2시간, 3시간 이거밖에 안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단톡방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를 대부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동기부여나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간에 끝나고 아시지만 주중에 그냥 흩어지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체킹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토요일 날 나와서 야, 뭐 이게 힘들었는데 저랬네 이제 풀지만 주중에도 계속 저는 이런 톡방을 그냥 이렇게 저는 옵저버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요번 가이드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 뭐 이것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저는 좀 유도를 하고 있죠. 네. 혹시 저기 13주차부터 육과를 한다고 치면 만약에 중도 입과가 가능한가요? 사정상 참여가 불가능해서 15주차, 16주차 때부터도 입과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중도이과거든요. 여러분 다 중도이과세요, 사실은. 다 중도이과인데 지금 등록하는 게 뭐 좀 그렇고 15주차에 등록한다?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때 등록할 거면 지금 등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 심화반에 가실 건데 본인만 2주 뒤에 합류한다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멘토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올 때 안내를 받거나 가이드를 받는 게 좋지 요때 와가지고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지를 그러니까 저는 요 타임에 남겨드리는데 만약 요 타임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물론 제가 안내는 드리지만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어떻게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개인 사정상 6월에는 안 되고 7월 초부터 들어갈 중도 입과를 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시험 치고 그냥 7월 20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한두 주라도 빨리 들어가긴 한데 7월이면 사실은 이때 월간 모의고사고 요때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때인데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아예 이때 들어와서 그냥 얇게나마 계속 가져가시면서 쓰는 감을 저는 1번을 조금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요때보다 그냥 요때가 끝나면 한 달 정도 텀이 있을 겁니다. 보통 추석까지 이제 학원이 휴직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이나 10월 초에 이제 믿음받는 기준으로 사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텀이 길어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심화반은 내년에 1월 달 첫 번째 시험 타겟으로 스프린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또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때 들어오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최소한 뭔가 좀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때 끝나고 바로 8월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9월, 10월이 시작할 건데 또 한두 달 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때 몸담고 있어야지 저는 이제 요때 휴직기에 어떻게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저는 가이드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주중에 주모를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이분은 COS 네트워크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 가십시오라고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심화반에 끈을 두지 않고 요때 9월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휴식기에 또 매주 학원에 나와서 뭔가 멘토링을 받고 하기는 하는 거 아니요. 휴직기에는 학원에 아예 나오지 않고 이제 본인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제가 톡이나 전화나 뭐 필요하면 줌이나 어쩌다가 한 번씩 해드리는 거죠. 이때는 휴직기도 되게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심화가 스타트가 되면 진짜 바빠요. 여러분들 주중에 학습해야 되는 거, 일해야 되는 거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매주,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 시험을 대하고 달릴 때는 매주 허덕허덕거리면서 갈 거예요. 허덕허덕거리면서. 그런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딱 생기면 갑자기 뭐 해야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때 좀 심화를 결정을 하셔야지만 그 부분들이 좀 연속성 있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9월이나 10월에 들어와 버리면 그 타이밍에 아마 처음 들어와서 들어갈 거니까 사실상 한 달 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인 거죠. 미드선에서 잠수생은
믿음 반이 신생반이잖아요. 물론 기백반은 저보다 한 번 조금 더 신생이긴 하지만 믿음 반 1기 하신 분이 가장 최장수입니다. 네. 지금 1년 반 조금 덜 됐네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들이 조금 도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공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매 회차 내가 끝내버리겠다.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네. 그렇게 모르는 IT 쪽 강남에 있는 학원분은 어떻게 ITP,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ITP 뭐 엄청 홍보를 많이 하는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합격률로 따지면 여기가 낮고 시설이 안 좋아요. 거기는 특히 여성분들 화장실 이런 데 되게 지저분하고 제가 그쪽 기본반을 거기서 하고 여기서 심화하고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료가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매 회차 합격할 마음으로 덤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지면 지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방식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실제로. 네, 다 질문하셨습니까? 네. 모쪼록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연락처랑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심화반, 믿음반에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저는 빨리 주시면 빨리 주실수록 여러분도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빨리 진행을 할 거고 OT 일자를 빨리 정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직접 저는 3층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